안녕하세요. 연애 코치랩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분명 진심을 다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나를 그저 가볍게 언제든 대체 가능한 사람처럼 대하는 그 씁쓸한 느낌 말입니다. 특히 연애에서는 이게 더 크게 다가오죠. 나는 이 관계의 주인공인 메인 디시가 되고 싶은데 어째서 나는 자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이드 디시 취급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외모나 능력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남자들이 당신을 존중하며 어렵게 대하는 대신 만만하고 쉬운 여자로 판단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많은 분들이 이걸 밀당이나 스킨십 속도 같은 기술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그 핵심적인 이유 3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단답형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값싼 연민, 그림자 증후군, 그리고 깜빡이는 전구 때문입니다. 이 3가지가 대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타인에게서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매력을 발견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존중하고 어려워하게 됩니다. 즉,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가치를 어떻게 지켜내고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핵심 가이드가 될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값싼 연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아픔과 상처를 담아두는 서랍이 있습니다. 그 서랍은 매우 사적이고 소중한 공간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그 서랍을 너무 쉽게 활짝 열어젖히곤 합니다.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사, 끔찍했던 전, 연애 힘들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마치 자기소개의 첫 순서처럼 꺼내놓는 겁니다. 물론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관계의 시작점에서 나의 유일한 무기이자 매력 어필 수단이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그 아픔에 공감하며 이 사람은 내가 꼭 지켜줘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연민을 자극하면 쉽게 마음을 열겠구나라는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치 길에서 파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상품과 같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지갑을 열지만 그 상품 자체의 가치 때문에 구매한 것이 아니기에 금방 흥미를 잃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죠. 당신의 아픔은 결코 연애 시장에서 흥정되어야 할 상품이 아닙니다. 당신의 서사를 존중해줄 사람에게 관계가 충분히 깊어진 후에 자연스럽게 공유되어야 할 당신의 역사입니다. 제 지인 중에 정말 안타까운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소개팅만 나가면 항상 레퍼토리처럼 자신의 힘들었던 가정사를 꺼내놓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들이 다들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애프터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 남자분에게서 그 이유를 전해 들을 수 있었는데 그분의 말이 참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연애를 하고 싶은 거지 상담사가 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분의 아픔은 존중하지만 그 아픔이 그분의 전부인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매력은 당신의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당신의 단단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림자 증후군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라는 실체는 없이 상대방의 뒤에 바짝 붙어서 그의 그림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짜장면 먹을까? 하면 나는 짬뽕이 먹고 싶어도 응 좋아? 하고 상대방이 이번 주말에 등산 어때? 하면 나는 집에서 쉬고 싶어 죽겠지만 와 너무 좋지? 하고 외치는 식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주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나의 생각과 취향을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상대방의 의견에 100% 동의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말살에 가깝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상대방은 처음에는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나?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곧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받아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예스에 아무런 무게가 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스의 반대편에 당신의 확고한 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의 예스는 더 이상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저 자동응답 기계에 녹음된 음성처럼 들릴 뿐이죠. 재미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커플이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남자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죠. 여기 스테이크가 맛있대. 이걸로 시킬까?
여자는 사실 해산물 파스타가 훨씬 먹고 싶었지만 늘 그랬듯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자기 먹고 싶은 걸로 시켜. 난 다 좋아. 남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여자는 파스타 생각을 떨치지 못했고 결국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그저 여자가 입이 짧다고만 생각했죠. 이런 일이 반복되자 남자는 더 이상 여자에게 의견을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돌아올 대답은 난 다 좋아할 테니까요. 그 순간부터 여자는 연애의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남자의 결정에 따라오는 그림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스킨십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원할 때 나의 감정이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허락한다면 상대방은 그 행위의 가치를 결코 높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도 아깝지 않은 법이니까요. 당신의 동의는 신중하고 가치 있어야 하며 때로는 단호한 거절을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깜빡이는 전구입니다. 빛이 일정하고 환하게 빛나야 하는데 금방이라도 꺼질 것처럼 위태롭게 깜빡이는 전구를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삶의 방향성을 잃은 사람이 바로 이 깜빡이는 전구와 같습니다. 요즘 뭐 하고 지내? 라는 질문에 그냥 뭐 똑같지. 회사 다니기 싫어 죽겠어? 라고 대답하거나 앞으로의 계획은 뭐야? 라는 질문에 모르겠어?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습관처럼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즐겁고 기대되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에너지가 빨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 사람이 현재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는 의지와 열정,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밝은 빛이 납니다. 그 빛이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 자신조차 자신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고 삶의 모든 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는 사람은 매력적으로 보이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힘내라며 다독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계속된다면 상대방은 지쳐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밑 빠진 독에 계속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붓고 싶어 하지는 않으니까요. 예전에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외모도 훌륭하고 직업도 안정적인데 만날 때마다 자기 비하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아서 연애는 끝난 것 같아.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처음에는 겸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녀의 깊은 자기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를 좋아하던 남자도 너랑 있으면 나까지 우울해지는 기분이야?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타인이 사랑해주기란 이토록 어려운 일입니다. 당신이라는 전구의 불을 밝히는 스위치는 오직 당신만이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남들이 당신을 쉽게 보게 만드는 3가지 근본적인 원인, 값산, 연민, 그림자, 증후군, 깜빡이는 전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타인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나 자신과 내 삶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하기 위해 일부러 나쁜 여자가 될 필요도 복잡한 밀당 기술을 익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 대신 당신의 아픔을 함부로 전시하지 않는 존엄함을 배우고 당신의 생각과 취향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용기를 기르고 당신의 삶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가치를 먼저 인정하고 존중할 때 타인 또한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귀한 사람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사이드 디시가 아니라 당신 인생이라는 최고의 만찬에서 당당히 빛나는 메인 디시가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직설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정답은 없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깊이 있는 연애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애 코치 랩이었습니다.